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새로 발표된 독자 제재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또 제재의 효과성을 위해 독자 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 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제재의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또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자연과학원 선양대표 강철학과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이 포함됐고요. 기관 16곳은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총출, 선박, 광물, 원유 밀수, 그리고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로켓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화성선박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 거래 또는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그리고 3자 간 소통과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북 조율을 더욱 촘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